안녕하세요. 코로나19 데카메론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염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을 맞아서 특히 정보 전염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제 전공이 이제 구비문학이에요.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문제와 어떤 정보 전염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에만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역사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유몽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그 몇백 편에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건강과 질병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어떤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당시 학자였던 유몽인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답답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때 17세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1821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1821년을 말할 때 문학에서는 신사년 괴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때가 바로 이제 신사년이라는 해고, 그다음에 괴질이라는 질병이 시작이 돼서 당시에 조선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이때의 질병을 괴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괴질이라는 단어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은 이게 콜레라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질병이 처음 겪어본 질병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괴자를 붙인 거죠. 괴는 괴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본 적이 없는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확실한 질병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괴질이라는 질병이 당시에 쥐통이라고 또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질의 증상 중에 하나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릿저릿한 현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쥐가 난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서 쥐통이라고 불렀는데 쥐통이라는 것과 동시에 쥐를 막으려면 쥐의 천적인 고양이를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부적을 만들어서 당시에 대문에 붙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는 것이 그 당시에 썼던 고양이 부적의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좀 어이없고 그럴 텐데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저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코로나19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 그 전에 괴질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질병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백신도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가짜 뉴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통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질병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적인 대응이 더 시급해졌다는 이런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짜뉴스의 예시인데요. 사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중에서 두 번째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그냥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전승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근데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소금물을 분사하면은 그것이 이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정보가 퍼지면서 실제로 이걸 실행한 어떤 공간이 있었고 저것 때문에 오히려 집단 감염도 일으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과거의 어떤 쥐통을 가지고 뭐 고양이 부적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비난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불안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행위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할 때 보도 자료를 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도 자료의 중심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만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의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에서 가짜 뉴스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염병의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가짜 뉴스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지금 국가나 정부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선동이라든가 혐오, 폭력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뉴스로 많이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염병에 대한 공포도 문제인데 감염병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공포가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세계 자체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면 인간의 삶이 어디까지 파괴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위험보다 감염병이 걸린 이 세계에 대한 공포가 더 큰 위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짜뉴스가 계속 창궐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연대도 점점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가짜뉴스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회의 특성이나 욕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인문학에서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내부에서는 집단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그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기억으로서 그 사회의 정체성의 문제에도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회의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 채로 그냥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집단 기억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사회의 정체성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될 때 이 어떠한 집단 기억을 만들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위험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병이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런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위험일수록 잿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고 흑백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심각한 위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잿빛의 상황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쉽게 믿는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이러한 사실이 혹시 현재 정치 상황 아니면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현대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도 크고 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에 대한 불신도 크고 사회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신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기서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신 5G 음모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양이 부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정치가들이 이런 음모론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걱정이 오히려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주어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런 음모론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첫 번째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그런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발설할 때 언론사 아니면 정부 기관 그리고 대중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 가짜뉴스를 발설하는 것으로 처벌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짜 뉴스도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면서 그 수용 시차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네.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문제는 제가 정보 전염병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부터 오히려 사스, 메르스 이때에도 정보 전염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시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걸 법안을 발의하는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안을 발의를 한 이후에라도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 문제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전염의 상황이라든가 사회 혼란이 온다면 여지없이 같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제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뭔가 신속성과 정확성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뉴스의 덕목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덕목이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일 텐데 지금은 굉장히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떤 것을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의 문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시대가 아닐까, 시대적 감수성에 그런 것이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미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뉴스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세월호 때 전원 구조라고 하는 그 자막이 나왔던 순간을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어떤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우리 모두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좀 정확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가짜뉴스가 생기는지 좀 궁금한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이나 욕망들이 현재 가짜뉴스들을 만들고 있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지금 불안하지 않은 분야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태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미래를 엿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태도를 비관주의라든가 냉소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관주의나 냉소주의가 전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조금 더 증폭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무책임한 말들을 조금 더 이제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굉장히 즉시적인 SNS를 통해서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면 갑자기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렇게 SNS는 개인의 매체지만 그런 개인의 매체에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방식들이 기본적으로는 비관주의나 냉소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제 뭔가 비판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 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관주의나 냉소주의의 문제로 조금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질문해 주신 질문자의 어떤 질문 내용이 제가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문학이 지향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염병과 정보 전염의 문제를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서 사람들의 욕망의 문제에도 조금 더 좀 깊이 천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